보통 결혼한다 그러면 평생 내 인생에서 내 옆에서 내 편이 돼주겠다고 약속도 하고 그럴 것만 같았던 남편이 결혼과 동시에 바로 남의 편이 되는 신기한 막 기적 같은 일을 해내잖아요. 신기하다. 그 이야기를 더욱더 아름다워지신 우리 오수진 마담님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영상 중에 제일 이쁘신 것 같아. 야, 정말 예뻐요. 당신은 차 몰고 다니면 안 되겠다.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했겠지. 안 되겠다. 아, 이렇게 얘기했지. 아, 남편이 오수진 그러니까. 변호사에게. 아우, 정말 우리 남편은 철저하게 남의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려도 깊고 따뜻한 면도 많은데 다른 사람들 생각은 그렇게 잘해주면서 제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아, 참 서운하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가장 심각할 때가 제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인데요. 이제 저는 사고가 나면 좀 당황스러우니까 먼저 차에서 내리기 전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빨리 남편한테 전화를 해요. 자기야 나 사고가 났는데 어떡하지?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아니지. 그 안 멘트가 다쳤어. 아니지. 안 네, 다쳤어.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뭐 그 맨날 급하게 다니니까 그렇지. 너무 부주의한 거 아니야? 거의 3단 콤보로 저를 탓하는 말들이 막 쏟아져요. 속상해. 그러니까 의식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그건 아니죠.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전화를 할 정도니까 뭐 죽을 정도, 크게 다친 정도는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뭐 사고를 낸 게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고나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루지만 차 사고가 나면 굉장히 두근두근 하거든요, 마음이.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는 도중에 이미 앞차 아저씨는 나와 있고 그러면 뒤에서 받은 거네요. 네. 조심 좀 하시겠어. 그러니까 남편이 딱 이런 스타일이에요. 박은 거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아 이거 도움이 안 된다 하고서 이제 앞으로 문을 열고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면 오히려 그 상대방 그 차주께서 괜찮으세요? 남께서. 다친 없어요. 남편은 아니고 남께서. 나보다 못해, 남편이.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아 정말 남편은 남의 편이구나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친절한 그 상대방 차주분도 제가 살짝 박았는데 범퍼 다 가시고 그리고 또 대차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저는 주로 재판을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급하니까 이걸 또 보험사를 부르고 어쩌고 할 것도 없이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입금을 해드릴게요라든가 뭐 보험사를 처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명함 드리고 이제 집에 가요. 그러면 이제 대차 뭐 범퍼 종합 세트로 쫙 이제 많은 돈이 깨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는 제가 이제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청구를 했다. 너무 억울하다. 저는 제 편을 들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저는 당연히 아유 그 사람 참 나빴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확 화를 내면서 그 남의 다른 분들 사건 처리하느라고 그렇게 다니면서 네 사건 하나는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덤탱이를 쓴다고. 정말 너무너무 무안하게 만들어요. 그럼 또 거기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아 진짜 할 말도 없고 괜히 말했다. 앞으로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너 그 차 몰고 다니면 안 되겠다. 그렇게까지 마지막까지 하네. 마지막까지 네, 하시네. 마지막까지 한 방을 가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도 남편이 남의 편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 사건으로도 많이 접해보고 많이 들었었는데 정말 남편은 남의 편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결혼한 지 지금 거의 한 2, 3년밖에 안 됐지 않아요? 그쵸. 2000. 점점 심해질 거예요. 네, 지금 받아들여야 변호사 돼.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는 게 남편이 제가 들었을 때는 남편이 철저하게 오수진 마담님의 편이 돼주고 있거든요. 어느 너는 부분에서? 남의 사건 잘 처리하면서 왜 본인 사건을 처리 못하냐는 아내의 자존감과 그런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투의 무시하는 문제지. 거죠. 아니죠. 그리고 남의 사건을 잘 처리한다, 너는. 너는 그 차 타고 다니면 안 돼. 이거는 그 차가 아무래도 이 궁합이 아내랑 안 맞는 것 같다는. 내가 봤을 땐 그리고 보세요. 제가 그 앞차 차주인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외려 남편은 내 편이 안 되는데 앞차 차주는 괜찮으세요?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단편적인 걸 보신 거예요. 저한테 한번 제가 앞차 차주에 내렸어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해주세요. 좀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어요? 네. 저 잠깐만요. 저도 아내한테 전화를 해봐야 돼서. 여보세요? 왜? 나 지금 뒤에서 어떤 차가 내 차를 받았거든?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내가 자전거 타고 다니라 그러니까. 차고 빨리. 차 괜찮아? 우리 남편 누구? 차
이런 소리를 늘 듣지만 우리는 아내가 남의 편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아, 네. 신혼 때 당했으니까 쇼크를 받으셨겠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트럭에 받쳤는데 네. 여보 나 트럭에 받쳤어요. 또 우리 남편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트럭은 괜찮나? 아주 작은 아주 알시카 같은 부분에서 웃어야 되는 야채 트럭이었어요. 야채 아유, 트럭이었는데 양쪽 가상이. 야채들을 다 남편보다 못한 저. 근데 제가 그때 조금 다쳤으면 좀 심하게 외상을 당했으면 막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럴 텐데 내상만 입은 거죠. 남편으로 보고 싶죠. 남편으로 된 내상만 입고 병원에 가서 진짜 또 트럭이 많이 부셔졌나요? 아 왜 이렇게 아, 왜 그러세요? 살짝. 살짝. 트럭이. 여기 동치미 식구들도 다 남의 편이야.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먼저 어디다 전화하는 게 맞습니까? 보험회사지. 보험회사죠. 그걸 먼저 남편한테 전화하면 내가 그 전화를 받고서 그 상황을 딱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먼저 거기다 연락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TV가 아니 고장났어요. 아니요 부인한테 제일 중요한 건 보험상 얘기 언제 되지만 남편으로부터 정서적 안정을 얻고 싶은 거예요. 사전에 해결이 먼저 중요하죠. 아니 해결은 보험의 정체 이거 언제나 어떻게 할 겁니까? 보험은 늘 있어요. 여보세요. 저기요. 저보세요? 네. 여보세요. 참 우리 아내들 남편의 깊은 마음을 모릅니다. 아내들은 정서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남편한테 전화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뻔히 알아요, 우리도. 알았을 때 여보, 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괜찮아? 거기서 우리가 감정적인 통화를 하면 여보 다친 데 없어 이러면 더 막 그게 막 심해진다고요. 우리가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하지 이러면 정신 말씀 그렇지. 내가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이 남편한테 죽겠구나. 저희 남편 최하나 씨를 고발합니다. 네, 고발하세요. 제가 예.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녹화 끝나고 내가 여기 상반신을 벗고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치료를 받아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피멍이 다 여기까지 다 완전히 지금 피멍이 엄청나게 들어서 누가 봐도 몇 달인데 지금 계속 후유증이 가서 이제 이렇게 아니 괜찮아 치료받고 그러니까 치료받다가 더 이제 막 뜸들으니까 더 피가 나서 온몸이 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피멍이라 그러나 그게 다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일부러 최양아 씨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각방을 쓰니까 보여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끝나시 같은 끈 속옷만 입고서 속에 반바지 이렇게 짧은 거 입고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늘 야구를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저리 가 자꾸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안 보여? 그랬더니 보여. 그래 왜 그런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이 교통사고로 치료받다가 다 이렇게 피멍이 들고 이랬어. 그랬더니 그런 거는 다 사고 나면은 다 누구나 그러는 거야. 치료받으면 괜찮아. 저리 가. 야구 지금 하나 우리고 있잖아. 아! 이러는 거예요. 어떡해. 내가 이따가 여기 찍은 거 시청자들 보면 놀라실 거예요. 아니 왜? 지금 저 그래도 이렇게 아닌 척하고 앉아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 남자들은 왜 그러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다른 마담님들도 그러세요? 좀 아니,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사고 얘기가 나와서 네. 저는 이제 결혼식 일주일 딱 앞두고 청첩장을 이제 들고 학교 교수님을 뵈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차가 굉장히 막히는 상황인데 제 뒤에서 이제 트럭을 운전하시던 운전자분이 조르셨는지 꽝! 해서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저는 완전 이해를 하는 게 사고가 난 순간 숨이 막 막히고 막 심장이 막 떨리고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또 신랑한테 이제 예비 신랑이니까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나 지금 청첩장 주러 지금 누구한테 가는 중인데 그거 뭐 보험회사 부르면 안 돼? 아니 나 지금 사고 당했는데 올림픽대로 제가 중간에 있었는데 걸어와야 되나? 그래서 저 너무 섭섭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아무튼 친구를 만나러 이제 청첩장 주러 갔거든요. 근데 네. 제 남편은 이런 일들이 조금 많았었어요. 9살 연하다 보니까 사실 애기예요. 지금도 이렇게 아들 키우는 느낌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영상도 애기예요 남편. 아 그래요? 남자는 다 그래. 아 원래 그래요? 아니 저는 그래서 연애 초반에 저희가 이제 연애를 한 4, 5년 만으로 했어요. 좀 길게 했는데 근데 이제 친구들이 뭐 남편한테 야 오늘 뭐 하면 안 돼? 뭐 야구 보러 가자, 뭐 낚시 가자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저랑 그날은 약속이 되어 있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또 데이트하니까 기대감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친구들 만나러 가더라고요. 아, 얘기를 하고 아니면 그러니까 미안해, 나 갑자기 친구한테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얘가 무슨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아. 뭐 엄마한테 거짓말하듯이. 네, 그래서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되게 힘들어 보여. 아, 그래? 알았어. 그럼 가서 좀 위로해주고 그래. 근데 이게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고민이야? 그랬어요. 아니, 요즘에 연애가 잘 안 되고 있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이러다가 자기도 연애 실패할 수 있어. 저는 너는 나를 잃을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연애 얘기는 여자들은 사실 전화 통화로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중요할 때 가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남자는 전화로는 근데 그런 걸 같이 있어주는 게 고민 해결이라서. 맞아요. 예, 근데 예. 남자들은 또 술을 기울이면서도 굳이 그런 연애 얘기를 길게 하진 않잖아요. 야, 괜찮아. 그러니까. 막 싫어하죠. 하지 마요. 두명 왔다, 2명? 어디, 3시 방향? 저는 이제 애교가 굉장히 많은 스타일인데 평소에도 이제 이렇게 조금 제가 섭섭해할 때 있잖아요. 아, 나 이런 것 때문에 섭섭해서 지금부터 한 2시간 동안은 스킨십 금지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럼 이제 예, 근데 그 연애 때부터 남자친구가 계속 저한테 길들여진 거죠. 스킨십 금지고. 예. 상이야. 상이지, 얼굴 안 본 지가 언제지 몰라. 아,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는 스킨십 안 하면 좋아해. 우리 나이쯤 되면 남편한테 주는 최고의 형벌이 말 안 들으면 뽀뽀해 줄 거야. 같이 사줄 거야. 같이 사줄 거야. 같이 사줄 거야.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어려운 게 내 38년을 살았는데도 어젯밤에 또 의견이 트러블이 생긴 게 우리 저 직원 한 분이 다른 데서 오래 계시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안 맞잖아요. 그러면 여보 그 새로운 그분이 좀 이렇게 해서 안 맞아서 내가 이렇게 좀 잘 얘기를 해주면 될 거를 거기다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나한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아니 그 나한테 얘기해서 나하고 관계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고치게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몰라고 나한테 얘기를 아니, 그렇게 무슨 판단을 내리거나 도와달라. 아니, 우리가 뭐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럴 거면 우리가 뭐 개작도 옆에다 두고 판단 포청전이랑 살지. 그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고. 딱 우리 마누라네. 저분이 우리 마누라야. 아니 근데 그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무 해답도 해결도 없는 얘기를 차라리 거기다가 얘기하면 돼. 그걸 왜 나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해서 얘기하면서 좀 풀리는 해결 본능이 막 일어나는 나한테 여기 해결. 대작도 포청천인데. 해결 본능이 일어나는 나한테 계속 얘기니까 그러면 내가 전화해서 지금 그 고치라고 얘기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요. 그게 아니라는 거요. 그게 뭐냐? 똑같아. 들으라는 거야, 그냥. 들으세요. 듣고 자기가 그게 남자는 진짜 지금도 내가 보면 어려워요. 힘들죠. 왜냐면 해답도 없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기가. 아니, 모르는 사람 말고. 아, 그럼 남편이 하는 일은 뭐야? 그럼 남편이 하는 일은 뭐야? 아니, 남편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니, 해결도 못해. 해결도 제대로 못하잖아. 정확하게 해결만 해줄 수 있는 남편이면 100% 믿을 수 있어. 그러나 해결도 제대로 못해요. 남자들이. 일을 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들어만 주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실제 제가 교통사고를 여러 번 겪어봤는데 차가 뒤집어도 보고 불타도 봤어요. 불을 타봤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일산 진입로인데 앞에 트럭이 큰 바위돌을 수십 개를 깔아놓고 간 거야. 급히 커브 위험해. 틀면서. 근데 그거 피하다가 제 차 밑으로 그 바위가 껴서 밑에 오일이 미션 오일이 있으면서 불이 붙은 거야. 그래서 나는 영화에서 본 것처럼 비탈길에 가서 숨었죠. 폭발할까 봐. 근데 계속 불만 타고 폭발이 나가더라고. 근데 전화를 어디다 거느냐. 일산에 사는 형님한테 전화하게 되더라고. 형! 지금 제 차가 불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보험회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우리가 맞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여기서 뭔가 이걸 직접적으로 이 상황을 이해할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게 맞고 그럼 그때 형은 내가 지금 그리 가볼게 어디니 그리고 보험회사는 연락했니?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는 여자들 말이 100%는 맞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남자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해결 본능 아니면 옳고 그름을 아내가 모르니까 딴 데 가서 욕먹을까 봐 지적한다고는 하지만 의외로 남편들도 아내가 당신 그건 아니지 하면 엄청 화내지 않아요? 섭섭해하고 억울해하고. 네. 남자들이 밖에서 이제 뭐 친구만 좀 다투고 속상해 술 한잔 마시고 오면 와이프가 이제 아직 TV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자기 왜 그래? 그럼 사실은 친구랑 좀 그래. 뭔데 그래? 그럼 얘기를 해. 그러면 나는 뭐야? 좀 들어달라고 한 얘기잖아. 근데 자기가 잘못했네. 뭐? 듣지도 않고. 다 들었는데 제가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듣지도 않고 나는 내 편으로 원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잘못했네 이러는 거였어 내가. 미안하다. 왜 또 거기다. 아니 왜 너무 그러시냐? 짜증나. 남자 호르몬이 나오시나? 왜 남자처럼 그렇게 난 너무 좀 서운한 거야. 그리고 한 3개월 후 3개월 후. 걔인데 와이프가 들어와서 뭐 브런치 뭐 어디 여보 걔 왜 그래 막 너가 무조건 잘못했어. 그걸 또 기억하고. 그래서 그대로 자기 왜 듣지도 않고 왜 그래? 야 봐봐 서운하지 왜 얘기하냐고. 야, 그거를 편이 내달라고 하는 얘기야. 3개월 동안 기다렸어. 그런 순간 여기를. 지가 무조건 잘못했어. 들어는 줬잖아요. 근데 저희는 안 들어요. 그냥 내가 이제 밖에서 막 기분 나빠가지고 씩씩대고 막 들으면서 하나 아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스톱 거기까지. 안 들어도 됐고 거기까지. 안 봐도 뻔해. 당신이 실수했으니까 그런 일이지 상대편이 절대 그런 일이 없어.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요. 그러면 전화해서 물어볼까? 어디야 이거 뭐 법원에다 물어봐 누구한테 물어봐. 그러면은 그래 물어봐. 그럼 또 물어봐요. 진짜? 상대편 전화를 해요. 그래서 여보세요. 당신이 잘못했잖아. 그럼 내 말이 맞지? 여기까지 딱 이래요. 진짜요? 아니 근데 항상 있는 얘기를 하지. 이렇게 부부싸움 하면서 이 얘기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물어볼까? 누가 잘못했나 물어볼까? 이거 서로 진짜. 두 분도 그러신가 봐요, 오수진 마담님. 가장 화가 날 때 그냥 제가 더 이상 말을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아무리 속상해도 그냥 더 이상 끝.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같이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자. 근데 그 대상이 주로 처제예요. 제 여동생. 그럼 저는 되게 자존심도 상한 거예요. 아니 왜 나랑 얘기하다가 내 동생한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가장 잘하니까. 지혜로운가요? 네. 보통 판단이 누가 말이 동생은 항상 형부 편을 들어요. 그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야. 이게 형부 편이 드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답답해요 진짜. 꼭 옳은 편은 아닐 거야. 선생님도 변호사 언니 밑에서 아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인생이. 적은 동지야 다. 베니 마담님도 사실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는 사실 신랑이 무슨 얘기를 하면 툭툭 쳐요. 발로 툭툭 쳐요. 그만하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그 어떤 애정 표현? 발 밑으로 이렇게 이러는 거. 드라마 보면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건 줄 알고. 네, 막 어떻게 신호 보내는 건 줄 알고. 더 신나서 있구나 이게. 네, 막 애들 막 근데 특히 이제 시어머니랑 이제 대화를 할 때 많이 쳐요. 왜냐면 저희 시어머니가 조금 알 수가 없어요.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어려우신데. 네. 어려운 거랑 알 수가 없는 거랑 완전 다른데. 근데 이게 순간 얘기하면서 어디 남편이 치겠지 발로 이런 얘기할 때. 그러니까 기분을 좋게 하려고 어머니 오늘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 요즘에 팩 좋은 거 하세요 했더니 네가 용돈을 더 많이 주면 좋은 팩을 더 하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아차 그러니까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은 진단 같아. 조금 지나면 더 이제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툭툭 쳐요. 그러면 왜? 나는 지금 어머니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왜?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어머님이랑 헤어지고 집에 오면 엄청 혼나죠. 여보, 이런 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존댓말을 쓰거든요. 근데 존댓말로 혼나보셨어요? 어린 애기한테? 애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애기, 전 남동생보다도 훨씬 어리고. 아, 그래요? 제 남동생이. 9살 차이니까. 네, 그러니까 남동생. 대학 다닐 때 초등학생이었네요. 사실 다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근데, 네. 근데 이제 그게 기분이 나빠요. 자꾸 존댓말로 여보님, 그러니까 정말 화날 때는 여보님자를 기분 좋을 땐 자기 뭐 하는데 이제 여보 그랬어요. 이러다가 정말 화날 때 여보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대박이다, 여보. 네. 귀여워. 우리 와이프는 안 그래. 어떻게 하는데? 우리 와이프 화나면 야, 네가 그렇게 했어? 야, 네가 그렇게 했어? 내가 4살 위잖아. 여보 그러다가 자기야 막 야, 네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멋있다. 나이가 어떻게 해도 기분 나쁘겠다. 그게 더 기분 나쁘네. 우리 나보고 나이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영림 씨, 이게 차가워도 그게 낫지. 그게 더 야! 그러니까 더 화나요. 야, 그러면. 근데 와이프가 이런 얘기할 때가 가장 이제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개그맨들, 우리 선배님도 계시고 뭐 동료도 계신데 어디 이렇게 좀 단단한 자리라고 그러나? 처음 뵙는 분들 많잖아요. 그 받는 자리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뭐 그냥 밥만 먹기도 뭐하고 뭐 얘기도 좀 해야 되겠고라고 하는데 개그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제가 까부는 체질이 아닌데도 아,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좀 분위기 만들어가는 어쩔 수 없이. 이거 하는데 직업식. 그럴 때 딱 한마디 껴드는 게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웃기려고 그런다? 그 말에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아, 그것처럼 그렇게 힘을 빠지게 하는 말이 세상에 어딨어요. 웃기려고 하는 아, 그 약간 웃기려고 하는데 거기다 쟤 웃기려고 한다 이걸 하는 거예요. 어떡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같은 직업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템포를 아니까 여기가 뭐랄 딱 초를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뭔 얘기를 더 해요? 아무것도 못하지. 김경아 씨 같은 경우 또 하나는 요리를 되게 못해요. 정말 이거는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요리를 하나도 못해요. 배우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결혼 초창기 때 우리 이제 집들이를 했거든요. 집들이를 한번 했어요. 그 당산동에 사는 조그만 집에. 그래갖고 집들이 음식으로 뭘 했냐면 감자국을 끓인 거예요. 아, 집들이 음식으로. 감자탕 말고요. 감자탕은 대단한 거고 감자국이요. 맑은 거. 예. 감자국 있죠. 그냥 해갖고 저 계란 풀어갖고 감자 넣고 소스 넣는 거. 제일 쉬운 거지. 그때 우리 집에 왔던 게 김준호 씨, 김준호 선배, 송중곤, 뭐 노우진 선배 그렇게 왔었어요 우리 집에. 야 집들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갖고 자 뭘 먹을까 나올까 하는데 감자국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는 못하고 감자국은 이제 텃수를 뜨는 거예요. 다 같이. 와 씨. 야, 이게 뭘 넣어서 이렇게 맛이 없다가 아니야 무맛이 무맛. 무맛이 맞아. 없을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물에 감자만 떠 있는 거야. 이걸 갖다 이거 해놓기라고 먹긴 먹었는데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떻게 썼냐면은 그 술 게임 하면은 벌칙 있죠. 벌칙. 뭐라 벌칙이 뭐 딱밤을 아니, 맞는다든지 근데 뭐. 그때 어떻게 옆에서 그래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같이 더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뭐 이거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이건 뭐 이 기존 팩트가 이렇게 딱 돼 있으면 편을 못 들어줘요. 그 그럼 어떡해. 지경까지 가면 못한다. 아 이걸 먹고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니 근데 이게 남편이랑 아내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으르렁대고 남의 편이라 그래도 친구들이 사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있을 때 내가 너무 싫으니까 한탄하느라고 내 남편 욕을 좀 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래 너무 그지 같더라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사니 이러면 내 남편 욕은 나만 해야지 그 얘기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그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연하 남편이기도 하지만 직업이 이제 전문직 배우다 보니까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배우는요 매달 꼬박꼬박 이렇게 좀 월급이라는 걸 가져다 줄 수 없는 직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친구들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회사원들 만나고 뭐 이렇게 결혼을 했으니까 항상 이렇게 친구들하고 모이면 뭐 야 요즘 적금이 뭐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적금이라는 걸 잘 못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 목돈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또 할까 뭐 이런 고민, 그러니까 약간 고민의 좀 질이 다른 거죠. 그러면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는 어떻게 사니? 야, 너는 참, 나 같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지금 작품 쉬고 있으면 백수인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얄밉다. 약간 걱정하는 투로. 왜냐면 이렇게 여자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 동창회 같은 거 잘 안 가거든요. 결국 여자들이 남편 욕을 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자랑을 하려고 욕을 시작을 해요. 9살 남편이 부러웠나 보다. 그쵸. 그쵸. 왜냐면 친구들이랑 이제 남편이랑 다 같이 이렇게 부부끼리 모이면은요, 완전 다르죠. 그 많게는 저 나이 많은 나는 결혼한 사람은 거의 아버지지 뭐, 아버지. 20살 차이 나겠네. 아, 그쵸. 거의 막 아빠뻘 되는. 왜냐면 제 친구도 뭐 10몇 살 차이 나는 연상이랑 결혼한 친구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부러우면서도 약이 오르는 거죠. 근데 어떻게든 이제 나는 그래도 너보다 이런 좀 괜찮은 삶을 살아라고 저희 이제 남편을 약간 공격을 하면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요. 맞아요. 기분 나빠요. 그럴 때 그래. 매달 안 가져와도 크게 가져온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야, 우리가 한방 있어. 이렇게. 이제 친구보다도 우리 장인어른께서 저희 직업을 항상 불안해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최고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서방 제가 이제 일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조금 한 달 딱 지나면 불안한 거야. 맞아. 태왕강이 좋다는데 일을 한번 해보세요. 아버님 저 또 금방 또 일할 텐데 이서방 태양광이 뭐예요? 태양광. 태양광. 내가 뭐 알아야지 하지. 뭐 근데 다른 일을 해라. 네, 그다음에 또 이서방 신발 공정이 부도가 났네. 함께 해보세요. 자, 아버님 또 이제 이서방 러시아에서 꽃밥이 들어왔네. 괴로워 죽겠는 거야. 그때 이제 와이프가 딱 받고 아빠 그거 아니야. 자존심 우리 상하지. 오빠는 정말 그런 놀고 있으면 그러니까 쉬어, 인기를 그래. 먹고 사는 직업의 사람이지 또 한 방 확확 들어오지 그게 월급 받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는 와이프가 고맙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분이 장인어른이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근데 그 와이프. 장인어른이 생각이 짧으신 거야. 죄송합니다. 생각이 짧으신 거지. 이왕 사위가 됐으면 용기를 주고 예술가라고 얘기를 하라고. 우리 예술을 하는 사람인데. 또 혼났어. 뭘 자존심 있지. 아니 근데 우리 장인 또 났어. 아니 우리 장인 스페인에서 뭐 듣고 오셨어요? 아니 오수진 마담님은 진짜 내 남편이 내 편이네라고 반대로 느낀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평소에 남편이 굉장히 시간이 불규칙해요, 우리 남편도. 그래서 주말이나 휴일이나 직업이 뭐예요? 카메라 감독. 맞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나들이 갈 때 저는 혼자 육아하고 그리고 제 생일 때도 무슨 스페셜이다, 특집이다, 뭐 무슨 프로그램이다 이래서 저는 남편이랑 이제 제가 휴일이나 정기적으로 같이 시간을 못 보내는 게 정말 한스러웠는데요. 제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둘째를 낳고 정말 큰 사고가 있었어요. 저는 원래 그 헌혈을 할 정도로 빈혈이나 이런 건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둘째를 낳고 조리원에서 넘어졌는데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여기 손에 이가 부러져가지고 이가 2개가 부러져서 여기 이가 있고 그게 끝이 아니고 이게 저도 너무 놀라서 새벽이었거든요.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들어서 뭐 나 이렇게 됐어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병원 가서 알았는데 턱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정말 청천벽력 같았죠. 근데 여기만 부러진 게 아니고 이 아래도 또 턱이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남편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로 빨리 와줘. 나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겠어. 지금 큰일 난 것 같아.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그 조리원으로 들어와가지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남편도 막 사고 현장 뭐 재현 이런 거 많이 촬영을 하는데 정말 공포를 느낄 만큼이었대요. 바닥에 막 피가 낭자해 있고 저는 막 기어다니면서 이러고 있고. 턱도 말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 턱을 붙이고 여기 꼬매는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쓰기 어렵다는 연차를 연달아서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계속 쓰더라고요. 네, 그때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이럴 때 쓰려고 그렇게 생일 때 뭐 어디 가고 스페셜 긍정적이야.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감동을 하고 마무리가 저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남편을 막 칭찬했어요. 친구들, 막 가족분들, 친지분들 정말 좋은 남편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전날 나가서 맥주를 한 잔 마신 것 같아, 얘가. 조리원에 있으니까 답답하고 그동안 임신 기간 동안 맥주를 못 마셨잖아요. 제가 좀 술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굳이 그 말을 그 다른 분들 있을 때 저는 또 칭찬하고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이거 맥주 한 잔 했어.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남편은 또 내 편이 아니구나. 결론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최양락 씨는 이제 제가 이런 토크쇼에 나가는 걸 진짜 싫어해요. 어느 순간부터 나가지 마, 하지 마, 막 그래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뭘 그랬다고 그랬더니 나도 TV에서 봤고 인터넷에서도 봤고 내 지인들이 내 흉을 그렇게 본다고 당신 그러더라. 내 흉을 그렇게 많이 본다며. 그래서 아니야, 흉은 안 보고 잘한다는 것만 말했어. 그랬더니 거짓말한다고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있었어. 내가 저기 뒤를 이제 어느 순간 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가 갈망하는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 아빠, 내가 한번 당신 얘기할 적마다 얼마의 돈과 아니면은 그게 싫으면 한 번 방송 나가고 나면 내가 30에서 좀 센 거는 50 이렇게 하고 한 달 토탈해서 100만 원을 줄게 현금을 그랬어요. 욕수당. 네. 욕해도 되는 수당. 그랬더니 아침에 딱 일어나서 밥 먹으면서 저한테 그래요. 하나 엄마 어제 한 얘기 그거 진심이야? 그래서 아 그럼 내가 왜 거짓말을 해? 그랬더니 그러면 100만 원 줘. 100만 원 주고 다음에 나가볼 때부터는 좀 세게 해. 역시 최양락 씨. 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